아,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먹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놈이네 이거. 아니 돈도 안 빼주는 새끼가 폭행까지 하고 협조도 안 한다? 그러면 정해졌네요. 바로 경매 넣으십시오. 그럼 만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배당받고 빠지는 겁니다. 만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전부터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보증금 반환을 제때 좀 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계약 연장도 안 하겠다고 통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반환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고성이 오고 갔는데, 젊은 사람이 계약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이사 날짜를 그렇게 딱 맞춰 잡는 게 어디 있느냐. 심지어 저는 지금 그 임대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동거남으로부터 폭행도 당하는 상태입니다. 부원장님께 여쭤보는 게 뭔가 좀 실질적인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조언을 좀 구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갑니까?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아마 전세금이 3억 3천이고 매매가는 그래도 한 4억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할 겁니다. 이사를 반드시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간다는 게 몸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빼야 된다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새로 이사 갈 곳은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좀 높은 곳으로 오피스텔로 보였습니다. 3억 3천 이거 당장 안 갖고 가도 입주할 수 있어요? 그 오피스텔 계약은 이미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억 3천을 빼서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 돈은 다른 이유로 제때 반환은 되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사도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정도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폭행까지 당한 상태니까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거죠.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사 가겠다라고 하면 임차권 하세요. 계약이 끝나야 할 수 있어요. 안 끝나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끝나면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돼요. 임차권 완벽하게 법무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시고요. 그리고도 키는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도어락을 비번을 공유하지 말라는 말씀. 아, 네, 그럼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돈 받는 문제예요. 돈은 거기 묶여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유자한테 받는 방법과 경매 넣어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유자는 돈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넣는 건데, 경매 넣는 겁니다. 정석 말씀드렸어요. 정석은 살아라. 정 못 살 것 같으면 이사 갔다 뭐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이 임차권 해놓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는 겁니다. 최선 차선. 두 번째, 이건 최선 차선이 없지만 두 가지 중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소유자한테 받는 방법과 경매 넣어서 받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소유자한테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넣으려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를 넣는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정석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임대를 놓으세요. 자, 임대를 놓으시는데 이거 있는 상태에서 임대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3억 3천은 받아야 되는데, 임대를 놓는데 주인한테 임대를 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놓는 겁니다. 내가 놓는 건데 주인한테 하나만 허락을 받으세요. 뭐냐? 너 내가 3억 3천 빼갖고 가면, 내가 임대 나서 빼갖고 가면 그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냐? 그게 바로 전대차 계약입니다. 이건 부동산에 가면 바로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전대차의 조건과 권리는 우리 회원님의 권리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걸 부동산에서 써줄 거예요. 그대로 갖고 가는 걸. 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것조차도 어려울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경매 넣으십시오. 계약이 안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준비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임대차로 가지고 경매를 넣는 게 근저당 같은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준비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먹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놈이네 이거. 아니 돈도 안 빼주는 새끼가 폭행까지 하고 협조도 안 한다? 그러면 정해졌네요. 임차권 해놓고 이사 간다. 어차피 전대차 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 넣을 것도 아닙니다. 시건장치 확실히 하셔갖고 엉뚱한 짓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이라는 건 괜히 거기 그지처럼 더 들어가 살면서 낙찰가 떨어뜨리는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 장치하고 뜯고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형사 고소할 생각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경매 넣으셔야 됩니다. 말도 안 통하고 사이코 같은 새끼라면 바로 경매 넣으십시오. 그럼 만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배당받고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 고난 소송은 아닌데 무슨 결과가 나왔다고. 네. 이 경우에 임차인 제3자가 이 판결에 뭔가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있습니다. 그 임대인의 주장이 이것 때문에 후속 임차인을 못 구해서 이제 후속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저한테 지어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없으면은 피해가 모일 수가 있으니 아유, 전혀 듣지 마십시오.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다기보다는 그 상대가 말하는 게 완전 개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놓는다는 얘기는 이 지가 이거 못 갚아놓고 한 걸 가지고 이걸 누구 책임을 하는 거야? 이걸 뭐 없애달라는 거야, 뭐야?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뭐 그냥 대화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상담해 보니까. 그럼 대화가 안 되면 이제 소송해야 되는 거고 소송의 결과는 경매 낙찰로 배당받아가는 그 결과고요. 특별히 무리가 있다는 없습니다. 소송에서의 진리도 없고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도 만나다 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소비, 그러니까 노력에 대한 소비,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뭐랄까 돈도 깨질 거야 우리. 돈도 뭐 법무사님 고용해야지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도 고용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일단 법무사부터 만나보세요. 법원 앞에. 뭐 여러 의견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제가 결론을 내드린 겁니다. 방법만 법무사가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